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150쪽 시제와 관련된 기출 적용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들어주세요. 문제 푸실 때에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맞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틀리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문장이 아주 길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외워야 되는 것,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scarcely를 보는 순간 여러분 뒤에 뭐 해야 되겠다? 짝꿍을 찾아야겠다입니다. 그런데 살짝 주의할 것은 나중에 부정부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scarcely 뒤에 바로 이 when이나 before라는 짝꿍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뜻이 조금 달라져요. 그때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scarcely인 거고요. 우리 시제에서 배운 scarcely는 뒤에 있는 when 또는 before 하고 짝을 이루어서 하자마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때 시제 형태, 약속된 형태가 있죠? scarcely, had, 주어, pp 하시고 뒤에 when이나 before 뒤에 주어 쓰고 동사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장에서 scarcely 뒤에 had, reached, had, 주어, pp 바르게 되어 있고 when 이라고 맞게 또 되어 있죠? when 뒤에 동사가 began, 과거 시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맞는 겁니다. 두 번째, unless를 보는 순간 이거 시제 확인해 봐야겠구나. 물론 not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unless 뒤에 딱 보니까 not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시제를 확인하자. unless 절에서의 시제는 call이라고 현재 시제 쓰였습니다. 그런데 뼈대가 되는 부분을 보니까 will, 미래 시제가 쓰였네요. He will not come. 걔 안 올 거야. 미래 시제.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네가 부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 unless 뒤에 you call him 써있기는 현재 시제이지만 내용상 미래.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바른 표현입니다. 세 번째, John told Mary that.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것 tell을 사형식으로 썼다. 요거는 느낌으로 한 번에 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tell이 과거 시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에 동사가 과거예요? 뼈대 동사가 과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동사는 과거 또는 had pp 아니면 조동사의 과거형 아니라면 역사적 사실 또는 과학적 사실이라서 예외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절에 he would leave early 그가 일찍 떠날 거야 라고 해서 will 대신에 뭘 사용했나요?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사용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 문제 푸실 때에는 leave 떠나다 무슨 동사? 자동사로 쓸 수 있는 거까지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바른 문장이었고 네 번째 자 문장이 좀 길이가 막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뒤에 봤더니 for the l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이라는 말은 옛날의 3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구간을 만들었으니까 동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완료.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Mrs. Farah worked.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현재 완료로 바꾸기 위해서 has worked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has worked. 일해왔다 인 거고 그 뒤에 as my secretary에서 as가 전치사로 쓰였는데요. 전치사인 as는 대부분 로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처럼, 같이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의 비서로 지난 3년간 일해왔어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 the last 3 years 때문에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문장. 다섯 번째,
자, 문장이 길어 보입니다만은 딱 중간에 a few days ago가 있습니다. a few days ago. 그런데 여러분 ago 보고 그냥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앞에 since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since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라고 했으므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동사 어디 있습니까? went. go. 가다를 went. 과거 시제로 썼고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지 어디로 가다 할 때 전치사 to 바르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주실 것은 제 마지막에 to see off his friend 라는 표현입니다. see off, 배웅하다 라는 수거로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어휘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 no sooner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no sooner니까 뒤에 뭘부터 찾아야겠다? 짝을 이루는 거, then을 찾아야 되겠다. 눈으로 쭉 보았더니 then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뒤에서 네 번째 단어 whe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when이나 before 하고 짝을 이루는 게 아니니까 when을 뭐로 바꾼다? then이라고 바꿔야 일단 짝은 맞습니다. no sooner의 짝꿍은 then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보면 no sooner had 주어 pp 그리고 then으로 바뀌었을 때 then 뒤에 주어 쓰고 무슨 시제? 과거 또 바르게 쓰였어요. 자, lose 잃다 동사인데 과거 시제가 되면 lost pp가 되어도 lost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거고요. 생긴 게 비슷한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형용사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을 loose라고 합니다. 얘는 느슨한. 근데 lose는 동사이고요. 잃다, 잃어버리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형태로 봤을 때 had 주어 pp 그리고 뒤에도 과거 시제 여기까지 맞추었을 때 의미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건강의 가치를 깨닫자마자 the value of our health 건강의 가치를 깨닫자마자 그것을 잃어버린다? 건강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으면 잃어버려요? 말이 안 되죠. 이 6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영작에서 우리말을 주고 구조는 맞는데 어떤 게 순서가 잘못 나온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짝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이게 내용상 바르게 되려면 오른쪽에 아주 작은 글씨 이렇게 괄호쳐 드렸는데 No sooner had we lost our health than we realized the value of it 이렇게 해야만 건강을 잃자마자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렇게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 문장을 바르게 쓰세요, 바르게 고치세요를 물어보진 않지만 영작인 경우에는 의미까지 바르게 전달돼야 되니까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7 years have passed를 보면서 7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렀어. 시간이 갔네. 라는 표현이라는 거 딱 떠오르실 겁니다. 그럴 때 pass, 자동사로 쓴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pass를 가지고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왜요? 뒤에 since를 쓸 거니까요. 그래서 since가 있으므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때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since his father died, 사망했다.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 모두 바르게 된 표현입니다. 8번째는 해석할 필요 없이 거의 자동 반응해도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demand, 요구하다 라서 제안, 요청, 의무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경찰은 요구했어, 경찰은 요청했어 인 거고요. 요청한 내용이 뒤에 대절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안, 요청, 의무라고 했으면 뒤에 어떻게?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되겠죠.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지웠네요. 다시 써볼게요.
should, 생략, 동사원형. 자,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부정을 표현할 때, 즉 not을 어디다 집어넣을까입니다. 우리 여기 예전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조비 뒤 일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부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not을 집어넣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기는 she should not leave the country. 그녀가 그 지역 또는 그 국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요구했다, 요청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not leave가 이상하지 않고 바른 표현입니다. 또 leave, 아까는 일형식으로 등장했는데요. 지금은 몇 형식? 3형식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8번 맞는 문장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Upon arriving, he took advantage of the new system 에서 on ing, 하자마자 라는 표현, 가장 짧게 표현한 게 on ing이고 그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upon ing로 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생각하냐면 arrive, 무슨 동사?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arrive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죠? 없는 형태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는 앞으로 조금 더 깊게 따져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up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그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고, 그 다음 he took advantage of 에서 take advantage of의 밑줄을 긋고 거기에 뜻을 암기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잠시 후에 수동태 공부할 때 나올 텐데 take advantage of 뜻이 뭐라고요? 이용하다, 활용하다. 여기는 어휘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수동태가 되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지금은 그냥 과거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의미이구나, 하자가 없는 문장이구나 정도만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upon ing에는 시제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took을 보시면서 아, 예전에 그랬다고 그 정도의 의미 파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take advantage of라는 표현을 외워두자. 그 다음 10번째 볼게요. 10번째에서 these were considered the ultimate tool in the past. 앞에서 살짝 이거 조금 기억이 날 듯 말 듯 이라고 혼동되었더라도 in the past를 보면서 in the past, 과거에 라는 표현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과거에 라고 했으니까 동사를 어떻게 처리? 과거 시제 동사 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그런 실수 안 하시겠지만 these, 이게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하면 there로 보인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these하고 there는 완전히 다른 거죠. these는 this를 복수 표현한 것이 these, 여러 개 있는 거 these고요. there는 there가 문장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도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라는 부사로 사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there 뒤에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이 명사, 이렇게 포인트가 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생긴 게 사실은 안 비슷하지만 혼동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여기는 S, 여기는 R, these 하고 there 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hese가 복수 명사니까 과거 시제 동사 were, 비동사의 과거 시제 were, 복수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진지하게 공부할 수동태의 형태가 여기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were considered, 밑줄 한번 가보시겠어요? were considered, 여겨진다 라고 수동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것들은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로 여겨져? 라고요. 그래서 뭐뭐로 라는 표현이 뒤에 the ultimate tool, 궁극적인 도구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깊게 설명하면은 이제 오형식에 관해서 수동태를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오형식 수동태 공부하고자 하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의 포인트? 네, 시제 in the past니까 앞에 과거 시제고요. these니까 복수 동사를 사용한다. were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래요. 11번째. 자, 11번째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순간 우와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들이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태어나다. 이것도 사실은 수동태에서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 가기 전에 일단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걸요? 여러분 생일 같은 거 얘기할 때 I was born, I was born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태어났어 할 때 비동사 뒤에 born 이거 사실은 수동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제에 주목하는 거니까 태어났어 라고 할 때 시제를 뭐로 쓴다? 과거 시제로 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요 뒤에 오는 전치사가 자, 우리 시험에 전치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 것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짝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지금은 in 뒤에 타이완이라는 지역 이름이 되어 있죠. in 뒤에 행정구역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in은 뭐가 있을 때? 경계가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경계를 뜻해요. 인위적인 경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요. 우리 연도 있죠, 연도.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뭐 2021년으로 하자 이렇게 연도의 경계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도도 in을 쓰고요. 월도 그렇습니다. 월도 in을 쓰게 되죠.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in 뒤에는 행정 지역을 쓸 수도 있고 연도나 월을 쓸 수도 있어요. 생일을 표현할 때. 그런데 여기에 on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시간편 관련된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기도 한데요. 연도, 월, 뭐 주간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경계를 맞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위적이지 않은 거.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인간에게 딱 붙어 있는 거. 이 on이 접촉을 의미하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바로 뭐가 있냐면 날입니다. 날. 날짜도 좋고요. 요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날짜, 요일을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다른 월이나 연이 있다 하더라도 뭐랑 맞춰준다? on이랑 맞춰준다. 이것이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지금 나온 김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I was born in Taiwan에서 지금은 was born, be born 과거 시제로 나 태어났어 라고 한다. 에다가 전치사 두 개 의미까지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뒷부분 볼게요. 하지만, 그러나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 have lived, live, 살다 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자동사, 그래서 live 뒤에 in 해놓고 뭘 썼어요? 행정구역, 맞죠? live in 행정구역 이렇게 사용한 자동사도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살다 라는 거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태 표현하는 것은 완료 시제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고 또 이 뒤에 since가 이어지고 있죠. 주어가 동사한 이래로 살아오고 있어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고 싶다면 since 뒤에 과거 시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since I started, started 과거 시제가 바르게 쓰였으니까 일을 시작한 후로는 한국에서 살아오고 있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제일 끝에 work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work은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일을 시작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rted work, 일을 시작했다. 12번째,
영어 문장으로 바로 볼까요? He said를 보는 순간 said가 과거 시제니까 뒤에 오는 뭘 확인하자? 시제를 확인하자. He would raise my salary. will을 쓰고 싶은데 will을 쓰지 않고 would를 썼으니까 바르게 잘 썼다 라고 하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것은 raise입니다. rise가 맞아요? raise가 맞아요? 여기는 raise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 raise를 사용한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12번째 문장도 맞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출 문장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문장에서 힌트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풀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 경우는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길이가 한 문장을 줄인다기보다는 여러 문장을 상자 안에 넣어놓고 밑줄을 긋는 형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훈련이 된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풀 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섹션 4 수동태에 관하여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왔던 형식별 동사가 잘 외워져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한 번에 형식별 동사를 다 외우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수동태를 공부하면서 이거 이런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나 라고 다시 한번 암기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156쪽 수동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동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동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당한다, 된다 그 정도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동사는 그냥 주어가 뭐뭐 한다 또는 주어가 이러이러한 상태다 이기 때문에 결국 주어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로 바꾸지 않아요. 단 자동사 우리 공부할 때 자동사가 특정한 전치사와 만나서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동작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수동태를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대부분의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암기해야 되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 짝꿍은 우리 교재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일단 자동사라는 거는 주어가 이렇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에 관한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형식 동사 또는 2형식 동사는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바꾸지 않는다. 두 번째, 타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타동사는 일단 기본은 주어가 동사한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또는 무엇에게, 누구에게, 뭐랑, 누구랑 이런 식으로 주어랑 동사만으로는 되게 부족한 거. 그래서 뒤에 목적어라고 부르는 것을 달아줄 때 타동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는 주어 때문에 이 동사의 행동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동사의 행동이 바로 이 목적어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장의 포인트를 주어에 두지 않고 목적어, 그 당한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당했다 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동사인 경우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resemble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resemble은
타동사이긴 합니다. 목적어를 데리고 오기는 해요. 그러나 뜻이 뭔가요? 닮은 상태다 라고 해서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동사를 하더라도 닮아가게 바뀐다? 무슨 성형수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태를 표현한다면, 즉 동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면 타동사도 수동태로 바꾸지 않는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네. 수동태의 의미, 당한다, 된다가 맞기는 맞으나 무조건 자동사는 안 되고 타동사는 된다가 아닌 거, 이렇게 주의사항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때 웬만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말하고 너무 1:1 맞추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쓸 돈이라고 할 때 쓸 돈 맞나요? 아니에요. 쓰일 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영어에서는 능동과 수동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쓰인다, 돈은 쓰이는 거야? 이렇게 머리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3, 4, 5형식인 경우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가질 텐데 우리가 형식별로 동사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요 자리, 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이게 을, 를, 에게서, 와 등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수동태다라고 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다, use, 동사 자리에 use가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쓰나요? 돈은 사용되나요? 사람이 주어 자리에 쓰일 거고요. 사람이 돈을 사용하다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주어는 사용하는 거니까 주어 입장에서는 능동, 사용하다, 능동이 되는 것이고요. 돈의 입장에서는 즉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죠. 돈은 사용되는 거, 당하는 거 이렇게 보셔서 돈의 입장에서는 use, 되는 거, 사용되는 거, 즉 수동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Money is use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준을 뭐로 잡자? 우리말로 잡지 말고 형식별 동사로 잡아서 그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면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된다. 이 정도의 개념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수동태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수동태 그러면 비, 피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우선 동사가 pp가 되면은 수동 의미의 형용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된 상태다, 당하는 상태다 이렇게 의미 파악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비동사가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주어의 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시제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자 의미는 여기 pp, 되는, 당하는 이렇게 pp 부분에 의미를 넣어주시는 거고 이 비동사가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화면 전환해 볼게요. 완료, 진행, 수동, 완진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BPP를 가지고 형태를 막 바꿀 때 완료, 진행, 수동 이런 것들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해지는 거는 우리 교재 157페이지에도 있고 188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시험에서 이거를 더해보세요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뜯어보는 것은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는 연습은 157페이지 그리고 188페이지에서 더해드린 모양 그리고 완성된 모양을 보면서 분석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완료와 수동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질문입니다. have pp 이거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이거는 능동입니다. 능동. 그럼 수동이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have pp
완료 요거에다가 pp를 더해야 되니까 have been p 이렇게 해야만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에 pp가 있으니까 bpp랑 혼동해서 수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의 수동은 have been pp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고, 또 진행과 수동이 만난 경우도 볼게요. 진행은 비동사 뒤에 ing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진행이죠. 하는 중이다. 그럼 수동이라면 되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수동을 더하면 비동사 뒤에 수동의 비동사가 여기 또 들어갈 거예요. being. 그리고 되는, 당하는 이런 의미는 여기 pp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 being는 능동, 진행 시제인 거고요. 비빙 pp가 수동의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비빙 pp 발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비빙 pp가 뭐다? 진행 수동이다. 이것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는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표현 보시면서 앞에 will이 붙어 있으면은 미래가 더해졌구나, 그 정도로 파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완, 진, 수의 순서로 더해지는 것. 다만 앞에 will, can 이렇게 조동사가 붙어 있으면 조동사의 느낌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58페이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챕터 1, 수동태의 원리와 개념. 여러분,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3, 4, 5형식 동사, 즉 타동사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성 원리 한번 볼게요. 주어 자리에 A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3, 4, 5형식의 공통점, 바로 목적어가 이 B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형식이라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5형식이라면 이 자리에 목적격 보어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C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런 경우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전치사와 함께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개념이 가능하다라면 자동사를 하더라도 혼자 있지 않고 뒤에 전치사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서,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보아서 뭘 할 수가 있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주어, 목적어에서 얘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지만 핵심을 어디다 놓겠다? 이 목적어에다가 포인트를 주겠다. 그러면 이 B를 주어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B를 주어 자리에 놓고요. 동사의 모양을 그냥 쓰면 B가 했다, B가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한 상태야, 된 상태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P를 써줍니다. 동사를 PP 이렇게 써주는데요. 여러분, 자,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 비동사는 물론 이 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존재하다도 가능하지만 이 형식, 상태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된 상태다, 당하는 상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비동사 자리에 꼭 비동사가 아니라 다른 것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동사들이 올 수 있죠? 그런 상태다, 즉 상태를 표현한 동사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get입니다. get 이 형식, 여러분 be, become, get, turn, grow 이렇게 이 형식 동사 외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get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remain,
keep, remain, stay 같이 덩어리를 외웠죠? 상태를 유지하다라고요. 이런 식의 이형식 동사도 여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태로 변화하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 그런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뉘앙스는 물어보지 않는다. PP, 수동, 그리고 비동사 대신에 다른 게 사용될 수도 있다. 왜요? 당하는 상태다. 당하는 상태로 변한다. 당하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 여기에 원래 있었던 A 있죠?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는 A의 포인트가 덜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A를 굳이 쓰고 싶다면 요 뒤에다가 쓰는데 전치사 뒤에다가 A 요렇게 전치사 처리를 합니다. 보통은 이 전치사를 의하여 라는 의미의 by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by만 쓴다면 시험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어로 알고 있는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여기에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 수거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설명하는 다른 전치사들이라고 해서 교재 뒤에서 묶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주로 by가 쓰이지만 의미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by가 아닌 다른 짝꿍들 의미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진 짝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수거로 암기하는 거예요. 또한 수동태 문장에서 요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요? 전치사 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니까 없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문장이 아니죠. 즉 여기서 문장 끝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 뒷부분은 지우고요. BPP에서 끝내도 상관없고 아니면 전치사 뒤에 A를 써서 누가 그랬는지 그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4형식이나 5형식에서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가 더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그대로 띵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BPP 해주고 여기 있던 것을 고스란히 내려오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C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목적어, 즉 4형식 동사라면 C가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5형식 동사인 경우는 뭐일 수 있어요?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목적격 보어 중에서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C가 있는 경우 그대로 C를 내려주는 거 완전 괜찮은데요.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PP 뒤에 뭐가 와버려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C 자리,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죄송해요. 여기에 원형 부정사, 여기에 원형 부정사였던 것들은 BPP 형태가 되면 이 C 자리에 들어갈 때 바꾸어줘야 됩니다. 뭐로 바꾸냐? to 부정사로 바꾸어줘야 돼요. 되셨어요? 네. 다른 거는 그대로 내려도 되지만 원형 부정사는 뭐로 바꿔준다? to 부정사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떠오를 게 어떤 동사가 목적격 보어의 원형 부정사를 데리고 오나요? 여기서 지금 입에서 탁 튀어나오면 앞에 복습 잘 되신 거예요. 지각동사, 인지동사, 사역동사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BPP가 되었을 때 뒤에 원형 부정사 데려오면 안 되고 뭘 데리고 온다? to 부정사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ing가 오든 PP가 오든 as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든 for granted가 오든 그죠? 원래 올 수 있는 모양 그대로를 BPP 뒤에다가 달아주는 거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 수동태 이 형태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